봄을 기다리는 설렘으로 행복한 2월 되시기를 라디오 서울이 응원합니다. 캘리포니아주가 내일부터 백신 접종을 한 주민들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합니다. 디즈니랜드도 캘리포니아주의 가이드라인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이 내일 새벽 0시 1분부터 대형 야외 행사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운동장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의 지지율이 크게 하락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주민은 전체 절반을 넘었습니다. 일부 군대가 우크라이나 인근에서 철수했다고 러시아가 발표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나 이에 대해 여전한 의구심을 드러냈습니다. 전국 최악의 총기 참사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샌디욱 초등학교 총기 사건 피해자 유족이 총기 제조사로부터 7,300만 달러를 보상받기로 합의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5월 하순 한국을 방문해 새로 선출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는 방안을 한미 외교당국이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서울 선거운동을 통해서 통합과 세대 포용 의지를 강조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광주에서 원주까지 집중 유세에 나섭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이틀째 호남 공약에 나섭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유세 차량에서 2명이 숨지는 사고로 선거운동을 중단했습니다. 대선 공식 선거운동 첫날 장애 대결도 치열했습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등 여야 지도부도 총력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지난달 생산자 물가지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9.7% 상승했습니다. 1년간 상승폭도 시장 전망치를 웃돌았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게 진정되면서 상승했습니다. LA 지역 오늘 밤 곳에 따라 흐려지겠고 바람이 10마일에서 15마일 정도로 불다가 밤늦게부터 조금 더 약화되겠습니다. 밤 최저 기온 43도가량 되겠고 내일은 맑은 날씨에 낮 최고 66도가량 예상됩니다.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미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승찬입니다. 2월 15일 화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시작하겠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일부 군대가 우크라이나 인근에서 철수했다는 러시아의 발표를 아직 검증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전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면서 고위급 외교를 통한 합의를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첫 소식 KBS가 보도합니다. 일부 부대가 우크라이나에서 철수를 시작했다는 러시아 국방부 발표에 대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여전한 의구심을 드러냈습니다. We have not yet verified the Russian military units are returning to their home bases. Indeed, our analysts indicate that they remain very much in a threatening position. 아직 우크라이나 국경을 따라 15만 명 이상의 러시아군이 배치돼 있다면서 향후 공격이 시작된다면 단호히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침공이 실제 이루어질 경우 에너지 가격 상승 등이 미국 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 웹사이트가 사이버 공격을 받은 가운데 향후 미국이나 나토를 상대로 있을 수 있는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도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크라이나에 미국이나 나토의 미사일을 배치할 계획은 전혀 없다며 외교적 해결의 문은 열려 있다는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특히 지난 주말 푸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안보 문제 해결을 위한 고위급 외교를 추구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면서 서면 합의 형태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We are ready to keep pursuing high-level diplomacy, to reach written understandings among Russia, the United States, and the nations of Europe to address legitimate security concerns. 러시아의 안보 보장 요구에 대한 폭넓은 협상의 여지가 있음을 밝힌 겁니다. 침공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이 예측했던 16일을 넘겨 추가 협상을 통한 돌파구 마련이 가능할지가 사태 해결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과 러시아가 철군했다는 게 사실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고 AFP 통신이 전했습니다.
프랑스 대통령실인 엘리제 궁은 마크롱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1시간가량 전화 통화를 하고 이 같은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양국 대통령은 아울러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이끄는 러시아에 대응할 때 완벽하게 조율된 정책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이루었습니다. 상원 지도부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위기를 고조시킬 경우 강력한 제재를 즉각 부과할 채비가 돼 있음을 밝혔습니다. 상원 지도부는 오늘 상원 각 위원회 위원장들과 함께 내놓은 공동 성명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주권에 대한 공격을 확대한다면 러시아는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만 할 것이라며 대러시아 수출의 엄격한 제한과 통제뿐 아니라 러시아에 대한 강력하고 튼튼하며 효과적인 제재를 즉각 이행하는 것을 전적으로 지지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도부는 또 우리의 동맹과 유럽과 다른 세계의 우방도 우리의 방침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며 우크라이나 국민을 안보, 경제, 그리고 인권적 측면에서 돕는 방안을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천명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외무장관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예상일로 미국이 지목한 내일을 하루 앞두고 전화 통화를 하고 긴장 완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의 통화 사실을 밝히고 블링컨 장관이 외교적 해법을 추구하겠다는 방침을 지속할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또 지난달 러시아에 전달한 제안에 대한 러시아의 서면 입장을 받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언제라도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능력이 있다는 데 대한 지속적 우려를 거듭 밝히고 검증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의미 있는 긴장 완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도 보도문을 통해 미국 측의 요청으로 두 장관의 통화가 이루어졌다면서 라브로프 장관은 미국과 나토 측에 전달된 안전보장 제안과 관련한 협의를 계속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이버 보안센터는 국방부와 우크라이나 군 사이트가 디도스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몇 시간 동안 프리바트 방크도 집중적인 디도스 공격을 받았고 오샤드 방크의 업무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고 인터넷 뱅킹도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프리바트 방크는 우크라이나 최대 상업은행, 그리고 오샤드 방크는 대형 국영은행입니다. 사이버센터는 러시아가 이 공격의 배후로 추정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5월 하순 한국을 방문해서 새로 선출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는 방안을 한미 외교당국이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소식 YTN이 전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재 일본 방문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안보 협력체인 쿼드 정상회의가 일본에서 열릴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미 행정부는 이때 한국도 함께 방문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한미 외교당국은 바이든 대통령의 방안에 대해 논의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일본 순방이 확정되면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취임 이후 처음으로 인도 태평양 지역의 두 핵심 동맹국을 찾게 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정확한 방한 시점은 일본 방문 계획이 확정돼야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애초 일본 정부는 참의원 선거와 국회 일정을 고려해 바이든 대통령의 방일 일정을 3월에서 6월 사이에 하는 방안을 미국 측에 타진했습니다. 현재 방일 일정은 5월 하순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쿼드 회원국인 호주에서 6월까지 총선이 진행될 예정이라 시기가 조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협의 중인 5월 하순 일본 한국 방문이 확정된다면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의 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새 대통령은 취임 한 달도 안 돼 미국 대통령과 회담하게 돼 회담 준비에 시간이 빠듯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선 이후 2달간의 대통령직 인수위 기간이 있는 만큼 이 기간에 한미 정상회담 준비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북미 간의 한반도 비핵화 협상을 진전시키려면 대통령 등 최고위급의 관여가 중요하고 미국의 선제적 조처가 필요하다는 한미 양국 싱크탱크의 모의 실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싱크탱크 퀸시 연구소는 오늘 억제를 넘어 한반도의 평화 모의 실험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웹사이트에 게재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퀸시 연구소가 또 다른 싱크탱크인 미국 평화연구소 그리고 한국의 세종연구소와 지난해 10월 실시한 비핵화 협상 모의 실험을 토대로 작성됐습니다. 이 실험은 남북미 중 4개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나라별 4명의 협상팀을 꾸려서 협상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보고서는 평화와 비핵화 진전은 각국에서 행정부 최고 수준의 리더십과 개입을 요구한다며 이것만이 교착 상태를 종료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적었습니다. 헐리우드 스타 알렉 볼드윈이 지난해 영화 촬영장에서 발생한 촬영 감독의 총격 사망 사건과 관련해 유족으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촬영 감독 헐리나 허친스의 남편과 아들은 오늘 LA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볼드윈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볼드윈은 지난해 10월 뉴멕시코주 산타페 한 목장에서 영화 러스트 촬영 리허설을 진행했고 손에 든 소품용 총에서 공포탄이 아닌 실탄이 발사되면서 맞은편에 있던 허친스가 맞아 숨졌습니다. 유족 측 변호사는 회견에서 볼드윈과 제작진의 무모한 행동, 영화 비용 절감 조치가 허친스를 부당한 죽음으로 몰았다며 사건 당시 볼드윈은 소품용 총을 다루는 훈련을 거절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전국 최악의 총기 참사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샌디욱 초등학교 총격 사건 피해자 유족이 총기 제조사로부터 7,300만 달러를 보상받기로 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샌디욱 초등학교 총격 사건 용의자가 사용한 반자동 소총 제조업체 레밍턴이 법원의 심리를 앞두고 유족들과 합의를 이뤘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에선 지난 2005년에 제정된 총기산업보호법에 따라서 총기가 범죄에 사용된 경우에도 제조업체에 책임을 묻지 못합니다. 다만 총기 제조사가 위법적인 마케팅을 한 경우에는 제소될 수 있지만 자신들이 제조한 총기에 대해서는 면책권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이에 따라서 샌디욱 초등학교 피해자 유족들은 이 법을 피해 레밍턴사의 광고가 사회에 불만을 지닌 20대 남성을 자극하는 내용을 담아서 총격 사건을 부추겼다는 제조사 책임을 묻는 전략을 마련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이 시간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후나 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후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후나 LED 마스크 온오프 PRGR 야마하 폴틴 MU 스포츠 전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에서 공동으로 마련합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입니다. 이 시간 교통 상황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LA 다운타운 인근의 각 프리웨이 구간들 심한 정체 벌써부터 보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101번 프리웨이 사우스 방면 정체가 길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할리우드 블루버드 구간부터 10마일 미만으로 속도가 많이 떨어져 있고 웨스턴 애비뉴 구간부터 벤튼웨이까지는 거의 움직이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밖에 5번 프레이 사우스 방면, 134번 프레이 웨스트 방면과 교차하는 구간부터 가다서다를 반복하면서 스테디움 웨이 인근까지 정체가 심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추돌 사고 발생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118번 웨스트 리시다 블루버드 구간에 방금 전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405번 프레이 노스 방면 로스코 블루버드 출구에도 역시 조금 전 사고 발생했습니다. 끝까지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 상황이었습니다. 네, 화요일 이브닝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캘리포니아주 내 코로나19 감염 사례와 입원율이 줄어들면서 주당국이 내일부로 백신 접종을 완료한 주민들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합니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주민들은 상점과 레스토랑, 영화관과 술집, 패밀리 엔터테인먼트 센터, 그리고 정부 사무실 같이 모든 실내 공간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완전히 백신 접종을 마친 주민들의 실내 마스크 착용은 그러나 강력히 권고가 됩니다. 반면 지하철과 버스, 기차역, 병원, 홈리스 쉘터를 비롯해서
여러 주민들이 함께 사는 지역의 경우에는 백신 접종의 유무와 상관없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계속 이어집니다. 캘리포니아주가 내일부터 백신 접종자에 한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한 가운데 디즈니랜드도 주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현재 디즈니랜드와 디즈니 캘리포니아 어드벤처 파크는 2살 이상의 모든 방문객에게 실내 공간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번 주 목요일부터는 백신 접종자의 경우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는 것을 허용합니다. 하지만 디즈니 셔틀 등 특정 지역에서는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플로리다에 있는 디즈니 월드도 오는 목요일부터 같은 방침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LA 카운티에서는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계속 의무화합니다. 하지만 바바라 페로 카운티 보건국장은 내일 새벽 0시 1분을 기해서 야외 대형 행사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초중고교의 운동장 그리고 데이케어 센터의 야외 공간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한편 LA 카운티의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995명, 확진율은 3.2%입니다. 병원 입원 환자는 어제보다 59명이 줄어든 1995명으로 100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한편 오렌지 카운티의 코로나19 입원 환자는 431명, 그리고 중환자실 입원 환자는 7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는 702명이 보고됐습니다. LA 시장 선거에 출마한 억만장자 부동산 개발업자인 리 카루소가 출마 공약으로 LA시 경관들을 1,500명 증원하는 한편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소식 정현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막판 LA 시장직에 출사표를 던진 거물급 부동산 개발업자 리카루소가 15일 LA 시장으로 선출되면 LA시 경관을 1,500명 증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LA 경찰국 경관은 9,521명인데 1,500명이 증원되면 경관 수가 11,000명을 넘어가게 됩니다. 시장직에 도전하는 마이크 피오 LA시 검사장은 앞서 시장이 되면 경관 수를 최소 1,000명 더 늘리겠다고 했고 캐런 베스 연방 하원의원은 사무직 250명을 순찰 인력으로 돌려 경관 수를 총 9,700명 수준으로 올려놓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리카루스 후보는 가뜩이나 범죄가 치솟고 있어 치안 부재가 심각한 LA시에서 경찰국 예산을 축소한다는 발상은 상식에 어긋난다며 시장에 선출되면 우선 LA 경찰국 예산부터 증액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리카루소가 이날 공개한 공공안전계획안은 LA 경찰국의 총기 부서의 조직 확장을 통해 총기 범죄를 단속하고 갱범죄 예방 인력을 2배로 늘리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또 거리 곳곳에 진을 친 노숙자촌을 정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들이 길거리에 진을 친 노숙자들로 인해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며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숙자를 위한 쉘터 공급을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카루소 후보가 밝힌 공약은 조 부스카이노 LA 시의원이 밝힌 공약과 유사합니다. 리카루소는 억만장자 부동산 개발업자로 LA시의 랜드마크인 더 그로브와 글렌데일 아메리카나, 팰리세이드 빌리지 등 남가주 곳곳에 호화 건물을 올렸습니다. 선출직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LA 경찰위원회 회장직을 맡은 바 있으며 LA 수도전력국에서 일한 경력도 있습니다. 현재 USC 이사회 의장직을 맡고 있는데 14일 LA 시장 선거에 주력하기 위해 이사회 의장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습니다. 리카루소가 막판 LA 시장 선거에 합류하면서 캐런 베스 연방 하원의원, 케빈 들레온 LA 시의원, 조 부스카이노 LA 시의원, 마이크 피오 LA시 검사장 등 쟁쟁한 후보들과 함께 겨루게 됐습니다. 포브스에 따르면 리카루소의 재산은 43억 달러에 달하는데 이번 선거 캠페인에 얼마만큼을 쏟아부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LA 시장 선거 예선은 오는 6월 7일이며 예선에서 가장 많은 표를 받은 2명의 후보가 11월 8일 결선에서 승부를 가리게 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어제 뉴욕에서 30대 한인 여성이 노숙자에게 피살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 소식에 대해서 LA 한인들 역시 남매일 같지 않다는 분위기입니다. 최근 타운에 늘어나는 노숙자들로 인해서 각종 범죄 위험이 높아져 신변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이 소식은 이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뜩이나 LA 한인타운의 치안이 느슨해져 있는 상황 속에서 뉴욕 맨하튼의 30대 한인 여성이 노숙자에게 피살됐다는 비보는 한인들을 섬뜩하게 만들면서 혹시나 하는 두려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홈리스들이 타운 곳곳에 텐트촌을 형성한 데다 버스, 지하철역 등의 자리를 잡고 있다 보니 이제는 걸어서 타운을 활보하는 것이 무섭다는 한인 여성들이 많습니다. 타운 내 직장을 다니는 한인 여성 김 씨는 거리의 홈리스들로 인해 타운에서 혼자 걷는 것은 삼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동료들이랑 같이 이렇게 3명이서 좀 같이 다니기도 하고요. 걸어가도 같이 가고요. 아니면 아주 이렇게 먼 거리가 아니고 그냥 차 타고 같이 다녀요. 그럼요. 예, 빨리 해결해 줬으면 좋겠어요. 좀 불안해요. 한인 여성 최 씨는 타운에서 걷다 신호등에 걸려 대기하고 있을 때 노숙자가 옆에 다가오면 가슴이 덜컥한다며 아무리 가까운 거리도 타운에서도 되도록 차를 타고 다닌다고 밝혔습니다. 타주에서 1년 만에 LA를 찾은 이모 씨는 타운이 노숙자 거리로 변해버린 것을 보고 깜짝 놀라며 도대체 타운 주민들은 무서워서 어떻게 거리를 돌아다니는지 신기하다는 모습입니다. 미관을 떠나 당장 신변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다 보니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한인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임스 LA 한인회장은 6월 LA시 시장 프라이머리를 앞두고 시장 후보들이 치안 문제 해결에 적극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좀 정치인들이 좀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할 때가 되고도 넘었죠. 근데 대표를 하실 분들이 퍼블릭 세이프티, 우리 사람들의 안전을 진짜 심각하게 생각을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한인타운 청소년회관 KYCC는 타운의 치안 공백에 관한 대책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인타운 청소년회관 KYCC의 스티브 강 대외협력 디렉터입니다. 새로운 솔루션을 우리에게 좀 제시해달라. 그리고 커뮤니티와 같이 협력을 하면서 우리 이제 이런 노숙자 문제나 또 치안 문제를 같이 해결해 나가자라는 디스커션을 하고 있어서요. 스티브 강 디렉터는 치안 문제에 있어서 한인타운이 원하는 대응 방안에 관해 정치인들과의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치안 부재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어느 때보다 높아지면서 다가온 시장 선거에서 후보들의 화두는 치안 문제 해결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슈퍼볼 기간 동안 약 180여 명이 성매매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마이클 무어 LA 경찰국장은 슈퍼볼 경기 전 10일간 LA 일원에서 실시된 대대적인 단속 결과 179명을 성매매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89명은 거리에서 호객 행위를 하다가 체포됐으며 70명은 호텔이나 그 외의 장소에서 체포됐습니다. 성매매 조직을 운영한 혐의로 체포된 사람은 14명이었고 돈을 주고 성매매를 하려다 체포된 사람은 6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성매매 혐의로 체포된 사람들 가운데 4명은 인신매매 피해자라고 무어 국장은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펼쳐진 슈퍼볼 관련 가품 판매 단속을 통해서도 5명이 체포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압수된 물품은 1000여 개이고 시가로는 $12만 상당이라고 무어 국장은 설명했습니다. 램스의 슈퍼볼 우승 퍼레이드가 내일 오전 11시 슈라인 오디토리움에서 시작됩니다. 이번 퍼레이드는 제퍼슨 블루버드를 따라서 피게로아 스트리트로 이동을 한 뒤 이후 콜리세움에서 끝이 납니다. 내일 퍼레이드로 인해서 이 일대 교통이 오전 7시부터 오후 2시까지 통제됩니다. 통제 구간은 피게로아 스트리트, 아담스 블루버드에서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블루버드, 제퍼슨 블루버드는 버먼트 에비뉴에서 그랜드 에비뉴 구간, 그리고 익스포지션 블루버드는 버먼트 에비뉴에서 플라워 스트리트까지입니다. 또 110번 프리웨이 남쪽 방면 익스포지션 블루버드 출구, 그리고 110번 익스프레스 레인 39가 스트리트 출구와 입구의 차량 통행 역시 금지가 됩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에 대한 지지율이 급락했습니다. UC 버클리 정치학연구소와 LA타임스가 공동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뉴섬 주지사를 지지한다는 응답은 48%,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47%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020년 9월 뉴섬 주지사의 지지율이 64%였던 것과 비교하면 1년 5개월 만에 약 20%포인트가 줄어든 것입니다. 특히 캘리포니아주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주민은 과반이 넘는 54%였습니다. 팬데믹과 기후변화, 범죄, 그리고 노숙자 문제가 뉴섬 지사의 지지율에 영향을 미쳤는데 유권자 3명 가운데 2명은 뉴섬 지사가 노숙자 문제 해결을 잘 하지 못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범죄와 치안 문제도 절반이 넘는 51%가 잘 못한다고 평가했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도 잘 못한다는 평가가 40%로 잘한다는 평가보다 높았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3일부터 10일까지 캘리포니아주 등록 유권자 8,937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2%포인트입니다. 수수료 없이 온라인으로 해외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기업 와이어바일리가 올 설 연휴 한국 송금 건수와 송금액에서 압도적 1위를 기록했습니다. 와이어바일리가 공개한 실적에 따르면 올 설 연휴 총 송금액은 1,563만 달러로 지난해 826만 달러에 비해 2배 가까이가 늘었습니다. 또 송금 건수는 13,882건을 기록해서 지난해 설 연휴 대비 62% 성장을 보이면서 한인은행 9곳의 총 합계인 9,158건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이 글로벌 항공 전문 평가기관 스카이트랙스로부터 16년 연속 서비스 품질 5스타 항공사와 코로나19 안전등급 5스타 항공사로 선정됐습니다. 이로써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007년부터 올해까지 평가 최고 등급인 서비스 품질 5스타 항공사에 16년 연속 선정되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안전등급에서도 5스타 항공사를 획득하면서 글로벌 항공사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공고히 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안전등급 평가에서는 아시아나항공만의 통합 방역 프로그램인 아시아나 케어 플러스를 통해 다양한 방역 활동을 실시,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과 우수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이브닝 뉴스 1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제공입니다. 잠시 후에는 한국 소식 간추려드립니다.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 이틀째를 맞아서 이재명 후보가 서울 강남역과 송파구, 잠실 세내역을 찾아서 집중 유세에 나섭니다. 이념과 진영을 가리지 않는 경제 대통령님을 자처하면서 통합과 세대 포용 의지를 강조할 계획입니다. 이 소식 KBS가 보도합니다. 공식 선거운동 이틀째인 오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서울 강남 지역에서 집중 유세에 나섭니다. 오후 서울 강남역과 송파구 잠실 세내역을 찾아 이념과 진영을 가리지 않는 경제 대통령 후보임을 내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적 취약지인 강남 일대를 돌며 직장인 등 젊은 유권자들을 만나 세대 포용 의지도 강조할 예정입니다. 어제 유세에서도 이 후보는 경제 대통령 후보를 표방하며 국민에 도움이 되는 것이면 뭐든지 하겠다고 실용주의를 강조했습니다. 유능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쓰고 연원을 따지지 않고 좋은 정책이라면 홍준표의 정책이라도 박정희의 정책이라도 다 갖다 쓰겠습니다. 정치인에게 이념과 사상이 뭐가 중요하냐며 국민 통합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정권 심판론에 기댄 야권 단일화 논의에 맞서 통합정부론을 거듭 제시한 겁니다. 대구에선 경기지사 시절 신천지에 대한 적극적 방역 조치를 내렸던 일을 꺼내들며 윤석열 후보의 압수수색 거부 의혹과 대비시켰습니다. 신속하게 압수수색해서 명단을 구하고 방역 조치를 제대로 했더라면 단 한 명이라도 희생자를 줄일 수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이 후보는 어제 강남의 마지막 판자촌인 구룡마을을 공공개발해 청년들과 신혼부부에게 반값에 공급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KBS 뉴스 송락구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오늘 광주에서 시작해 강원도 원주까지 집중 유세에 나섭니다. 윤 후보는 정권 심판론을 전면에 내세우며 자신이 정권 교체의 적임자라고 지지를 호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이틀째인 오늘 광주와 전북 전주를 찾습니다. 호남과의 동행은 물론 동서화합과 국민통합의 의미를 강조할 계획입니다. 이어 충북 청주와 강원도 원주를 찾아 민주당 정권을 심판해달라며 지지를 호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첫 선거운동 출정식에서 윤 후보는 자신을 국민이 키운 후보라고 표현하며 광화문 시대를 약속했습니다. 국민 위에 군림하는 청와대 시대를
마무리하고 국민과 동행하는 광화문 시대를 열겠습니다. 이후 경부선을 따라 대전, 대구, 부산으로 이어가는 유세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지역마다 제1야당 후보가 되건 메시지 핵심은 줄곧 정권 교체였습니다. 코로나 방역도 집값도 일자리도 실패했다고 규정했습니다. 상대인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대장동 의혹을 꺼내들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유능한 행정의 달인입니까? 불법과 반칙과 특권의 달인이고 매일매일 말이 바뀌고 윤 후보는 자신이 정치 신인인 만큼 누구에게도 부채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채가 없으니 기득권을 깨고 개혁할 수 있고 진영을 떠나 전문가를 등용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총동원됐습니다. 대구에선 홍준표 의원이 함께 연단에 올랐고 이준석 대표는 소형 트럭으로 부산을 돌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진짜 진보 후보임을 부각하고 있는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이틀째 호남 공략에 나섭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유세 차량에서 2명이 숨지는 사고로 선거운동을 중단했습니다. 계속해서 KBS입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호남 공략에 나섭니다. 목포 등에서 시민들과 만나고 여수 여천 NCC 폭발 사고 희생자 빈소를 찾아 조문합니다. 어제 첫 호남 유세에서 심 후보는 민주당이 부동산 실패와 내로남불로 정권 교체 여론을 키웠다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 그럴수록 개혁 경쟁에 나섰어야 하는데 실용을 앞세워 오히려 보수 경쟁을 한다 했습니다. 소년공 이재명은 어디로 가고 진재벌 이재명만 남은 것입니까 여러분? 진보를 밀고 갈 후보 저 심상정 하나 남았습니다. 이 후보와의 차별화로 진보정당 후보로서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겠다는 판단으로 보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어제 유세 버스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추정되는 사고로 선거운동원 2명이 숨지자 선거운동을 중단했습니다. 선대위는 우선 사태 수습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안 후보는 어제 보수 지지세가 강한 대구 경북에서 선거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방문에 더해 가는 곳마다 한강의 기적을 거론했습니다. 야권 단일화 제안을 의식한 듯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공세에도 집중했습니다. 당을 보지 말고 사람을 보고 뽑으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홈런을 날릴 수 있는 4번 타자가 필요합니다. 단일화와 관련해선 윤 후보에게 가능한 빠른 시한 내에 결심을 밝혀달라고 압박했습니다. KBS 뉴스 개헌우입니다. 대선 공식 선거운동 첫날 링 위에 오른 후보들 못지않게 장외 대결도 치열했습니다. 민주당의 송영길 대표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등 여야 지도부도 총력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YTN이 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부산에서 서울을 가로지르는 동안 이낙연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호남 공략에 나섰습니다. 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님을 이로 모시겠습니다. 핵심 지지 지역인 광주를 훑으며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갑자기 야당됐다. 그런 상황을 여러분 상상하셔야 돼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게끔 여러분이 경각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정세균 전 총리는 전주로, 추미애 전 장관은 대구로 향해 경선 경쟁자들 모두 총력 유세에 나섰고 송영길 대표는 대전으로 향했습니다. 일 잘하는 후보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술 잘 마시는 후보를 선택하시겠습니까? 경제 대통령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검찰 대통령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민주당은 공식 선거운동 첫날에 맞춰 강남의 마지막 노른자 땅으로 꼽히는 구룡마을에 대규모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공약도 발표했습니다. 공공개발로 12,000호를 공급하고 이 가운데 5,000호는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반값 이하로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스타 플레이어를 앞세웠습니다. 경선에서 다퉜던 홍준표 의원은 본진인 대구에서 윤석열 후보 유세에 처음으로 함께하며 원팀을 과시했습니다. 국비공항에 대하게 됩니다. 윤 후보 이거 약속하시겠죠? 예, 형님. 국가공단으로. 경선 안금에 공천 갈등을 빚었던 사실도 잊은 듯 찰떡 케미를 뿜어냈습니다. 자칭타칭 선거 전문가인 이준석 대표는 윤 후보가 가는 길에 선봉에 섰습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 오늘 저희 윤석열 후보가
5시에 서면에 옵니다. 5시에. 선거 때면 의뢰타는 유세차가 아니라 자그마한 용달차 라보를 몰고 부산 골목을 먼저 훑은 겁니다. 그동안 대선판에서 찾아보기 힘들었던 바닥 스킨십을 통해 윤 후보의 현장 유세에 바람잡이 역할을 톡톡히 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지난 5년 여러분 한 분의 한 분의 삶이 나아진 게 없다면, 때로는 더 힘들어졌다면은 이번에는 기고만장한 민주당에게 심판을 내릴 시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의도 국회를 벗어나 본격적인 유세에 뛰어든 여야 지도부는 남은 20일 몸을 사리지 않는 희생 플레이를 선보이겠다는 각오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20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이 되면서 대선 후보들의 광고 대결도 막이 올랐습니다. 짧은 영상을 통해서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후보의 핵심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KBS입니다. 이재명을 싫어하시는 분들, 광고의 제목부터가 이재명을 싫어하는 분들께입니다. 비호감 이유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래도 이재명을 다시 봐달라고 편지로 호소합니다. 질문을 해주십시오. 이재명은 흠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상처가 많은 사람이라고, 그의 상처 대부분은 약자 편에서 싸우느라 생긴 것이라고. 민주당은 후속편에서 이 후보의 유능함을 강조할 계획입니다. 언제 어디든 문제 생기면 척척 알아서 해결하는 로고송으로는 세대를 아우를 노래를 불렀습니다. 공정과 상식이 무너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 부름을 받고 대선 후보로 성장하는 과정을 첫 광고로 그려냈습니다. 국민이 키운 윤 후보가 무너진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울 가장 적합한 후보라는 걸 강조했습니다. 절망의 오늘을 희망의 내일로 바꾸라고. 국민은 윤석열을 불러냈고 국민은 윤석열을 키워냈습니다. 로고송으로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문제를 부각시키는 노래를 앞세웠습니다. 정의당은 라디오 광고로 심상정 후보에 대한 한 표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이 사회에 지워진 소수자와 약자들에게 주는 정의로운 한 표입니다. 정의당이 거대 양당의 대안이라는 메시지도 로고송에 담았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군 복무와 컴퓨터 백신 무료 보급, 거액 사회 환원 같은 이력을 내세우며 다른 후보와의 차별성을 강조했습니다. 로고송에는 국민과 동행하겠다는 뜻을 담았습니다. KBS 박민철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지금까지 한국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우나민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우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우나 LED 마스크, 온오프 PRGR, 야마하 폴틴, MU 스포츠, 전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 제공입니다. 잠시 후에 경제 소식 이어갑니다. 이브닝 뉴스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게 진정되면서 상승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어제보다 422.67포인트가 오른 34,988.84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지수는 69.40포인트가 뛴 4,471.07, 나스닥 지수는 348.84포인트 상승한 14,139.76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유가는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지정학적 긴장이 크게 완화되면서 4%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3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어제보다 $3 39센트 하락한 배럴당 $92 7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는 물가지표가 또 나왔습니다. 연방노동부는 지난달 생산자 물가지수가 전달보다 1.0%, 지난해 같은 달보다 9.7% 각각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달 대비 상승률은 지난해 5월 이후 8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블룸버그 통신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0.5%의 2배에 이릅니다.
1년간 상승폭도 시장 전망치 9.1%를 웃돌아 역대 최고치였던 지난해 12월 9.8%에 육박했습니다. 변동성이 높은 음식과 에너지 등을 제외한 근원지수는 전달보다 0.9%, 지난해 같은 달보다 6.9% 각각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생산 측면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여전히 강하며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분석했습니다. 뉴욕주의 2월 제조업 활동이 전월 대비 소폭 개선됐습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은 2월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가 3.1을 기록했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마이너스 영역으로 급감했던 수치가 반등한 것입니다. 1월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는 마이너스 0.7을 기록하면서 19개월 만에 위축세를 기록했었습니다. 2월 제조업 지수는 한 달 만에 확장 국면으로 다시 돌아섰지만 월스트리트저널이 전문가 예상치인 10일은 하회했습니다. 한편 뉴욕 제조업체들의 앞으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오히려 악화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6개월 뒤 경기 기대를 보여주는 일반 기업 환경지수는 28.1로 전달 35.1보다 6.9%포인트가 내렸습니다. 미국 반도체 기업 인텔이 약 54억 달러의 이스라엘의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 타워 세미컨덕터를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인텔은 오늘 타워를 54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인수가는 주당 53달러에 해당하는 것으로 어제 나스닥 시장에서 타워의 주가가 33달러 13센트에 마감한 것에 비춰보면 60% 프리미엄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설명했습니다. 타워는 이스라엘 회사지만 나스닥에 상장돼 있습니다. 자동차와 소비재로부터 의료 산업용 장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품에 들어가는 반도체와 집적 회로를 생산합니다. 이번 인수로 인텔은 반도체 설계 회사로부터 주문을 받아 반도체를 만드는 파운드리 사업을 더 강화하게 될 전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구사한 8월 2기 연방준비제도 체제 출범이 상원 인준 과정에 여야 간 이견으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상원 은행위는 오늘 바이든 대통령이 지명한 5명의 연준 이사에 대한 인준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공화당이 모두 불참해서 일정이 연기됐습니다. 오늘 표결 대상은 연임 지명을 받은 제롬 파월 현 연준 의장을 비롯해서 연준 부의장에 지명된 레이얼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 금융감독 부위원장 낙점을 받은 세라 블룸 레스킨 전 재무부 장관, 연준 이사로 지명이 된 레스킨 외에 리사 쿡 미시간 주립대 교수와 필립 제퍼슨, 데이비슨 칼리지 교수 등 모두 5명이었습니다. 상원 본회의 인준 투표를 진행하려면 은행위의 인준 절차가 먼저 완료돼야 하는데 상임위 단계에서 발목이 잡힌 것입니다. 한편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도 일부 공화당 의원이 미 경제를 놓고 정치 행위를 하고 있다면서 이런 극단적인 조처는 매우 무책임하다고 비난했습니다. 3차원 가상공간 메타버스를 차세대 전략 사업으로 선정한 디즈니가 오늘 별도의 전담 임원을 신설했습니다. 디즈니는 오늘 메타버스 사업 전략을 지휘할 수석 부사장에 마이크 와이트를 임명했습니다. 디즈니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유통그룹에서 임원으로 근무한 와이트는 차세대 스토리텔링으로 명명된 메타버스 사업부를 이끌게 됩니다. 밥 차펙 CEO는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디즈니는 거의 100년 동안 기술을 활용해 이야기의 생명력을 불어넣었고 이를 통해 엔터테인먼트를 재정의해왔다며 메타버스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차펙 CEO는 작년 11월 전략적 우선순위를 둬야 할 디즈니의 새로운 개척 분야로 메타버스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이 이용자가 로그아웃을 한 뒤에도 이들의 온라인 활동을 추적해한 관행과 관련한 집단 소송에서 9천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합의안이 승인이 되면 전국에서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서 이뤄진 집단 소송의 합의금으로는 상위 10위 안에 들게 된다고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이 밝혔습니다. 이번 합의안은 2010년 4월부터 2011년 9월 사이 페이스북 계정을 갖고 있으면서 플러그인 좋아요 버튼이 표시된 페이스북 외에 다른 웹사이트를 방문한 미국 내 이용자들에게 적용됩니다.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세계 최대 규모의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 미국 법인과 바이낸스 창립자와 연계된 2개의 트레이딩 업체와의 관계를 조사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해당 트레이딩 회사는 시그마 체인과 메릿 픽 LTD로 바이낸스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거래할 때 시장 조성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SEC가 주목하는 부분은 바이낸스 미국 법인이 해당 트레이딩 회사들과의 관계를 고객들에게 제대로 공개했는지에 대한 부문입니다. 웹사이트에 따르면 바이낸스 미국 법인은 제휴 시장 조성자들도 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회사명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게임스톱에 대한 공매도로 개미 투자자들과 전쟁을 벌였던 신생 헤지펀드 멜빈 캐피털이 이번엔 경기 정상화에 베팅을 했습니다. CNBC가 증권거래위원회 자료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멜빈 캐피털은 지난해 4분기 라이브네이션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투자를 약 64% 늘렸습니다. 멜빈 캐피털은 힐튼 월드와이드 홀딩스, 익스피디아 그룹 등과 같은 여행 관련주에 대한 투자도 늘렸습니다. 경기 회복에 민감한 생활용품 판매점 배드앤바디웍스 투자도 강화했습니다. 이외에도 우버 테크놀로지와 어드밴스 오토파츠, 마블 테크놀로지 그룹에도 투자를 했습니다. 멜빈 캐피털은 게임스톱 쇼스퀴즈 사태로 지난 한 해 39%의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게임스톱 사태가 촉발됐던 지난해 1월엔 50%가 넘는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의 억만장자 리처드 브랜슨이 이끄는 우주기업 버진 갤럭틱이 내일부터 일반인을 대상으로 우주여행 상품 판매를 재개합니다. 좌석당 티켓 가격은 보증금 15만 달러를 포함해 45만 달러에 이릅니다. 티켓은 1인용, 커플, 친구, 가족 등 패키지용, 전체 좌석용 등 3가지 종류로 판매됩니다. 버진 갤럭틱은 우선 고객 1000명을 대상으로 올해 말부터 우주관광 상용 서비스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월 15일) 화요일 저녁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맥도날드에서 소시지나 치킨 맥그리들즈로 아침을 열어보세요. 맥도날드 제공입니다. 강풍주의보가 벤츄라 카운티와 다운타운 LA를 포함한 LA 카운티 해안지역, 오렌지 카운티 해안지역에 오늘 밤 9시까지 발효 중입니다. 한편 한파주의보는 벤츄라 카운티와 LA 카운티 산악지대 등지에 오늘 밤 10시까지 역시 내려져 있습니다. LA 지역 오늘 밤 곳에 따라 흐리겠고 바람은 10마일에서 15마일 정도로 불다가 밤늦게는 조금 약화되겠습니다. 밤 최저기온 43도가량, 내일은 맑고 화창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도 오늘보다는 조금 올라가서 66도가량을 기록하겠고 밤 최저 45도로 예상됩니다. 내일 기온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 최고 66도, 최저 45도, 밸리와 인랜드 엠파이어는 64도, 39도, 해안 지역 64도, 46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하와이 호놀룰루 오늘 저녁 바람이 10마일에서 20마일 정도로 불겠고 밤 최저 67도, 내일은 맑겠습니다. 낮 최고 80도로 예상됩니다. 한국은 오늘도 상당히 춥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의 기온이 영하 9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많은 지역들의 한파특보와 경보가 내려져 있고 대설주의보도 내려져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오늘 낮에도 서울은 영하 3도에 머물고 내일 아침에는 오늘보다 더 기온이 내려가서 한파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맥도날드에서 소시지나 치킨 맥그리들즈로 아침을 열어보세요. 맥도날드 제공이었습니다. 이브닝 뉴스 1부 지금까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후나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후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후나 LED 마스크, 온오프 PRGR 야마하 폴틴 MU 스포츠, 전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에서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 6시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2부가 진행됩니다.